볼게요. 꽃덤불 신석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위로 먼저 가서 봅시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서 진정한 화합을 이룬 미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현재 갈등과 대립의 상황이에요 라는 이야기인 거겠네. 왜? 우리 민족이 그런가?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독립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써봅시다. 독립 이후에. 독립 이후에 갈등과 대립, 무엇 때문에? 이념 차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 신석정 씨가 봤었을 때에는 일제시대에 외놈들만 물러가면 좋은 시절이 올 것 같았는데 아직은 내가 꿈꾸던 그런 좋은 세상은 아니야. 이거죠. 이 작품을 감상하며 그러네요. 한국 문학의 특수성.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 잘 못해. 왜? 일제강점기 겪어봤어야지. 이념 대립 겪어봤어야지. 그래서 이 시는 우리나라에서만 이해할 수가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자유시 서정시고요. 상징적입니다. 이념 대립이 없는 아름다운 우리, 평화로운 우리의 나라의 미래를 꽃덤불로 상징했죠. 비판하고 있어요. 이념 대립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 독백적입니다.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별표, 빨간색, 진정한 광복과 민족 화합에 대한 소망. 무슨 얘기냐? 독립했는데요. 민족이 화합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광복이다. 이념 대립이 없어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민족끼리 뭉치는 민족 공동체를 수립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광복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대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어디까지 과거고 어디까지 현재고 어디까지 미래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어둠과 밝음의 대립적 이미지. 우리 방금 읽은 풀이라는 시도 대립적 이미지 있는데 화자의 염원을 강조하고 있다. 상징적 시여, 꽃덤불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겨울밤, 태양 이런 거 이야기할 거예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말이 길다 뭐라고 쓸 거예요? 대꾸법. 대꾸법을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슬쩍 눈 돌리면 어떻게 해요? 3년의 엄청 대꾸법이지. 오른쪽에 보면.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됩니다. 1, 2, 3, 4, 5에 1, 2, 5에 3, 4, 5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옆으로 가서 우리 미리 체크합시다. 어디가 있을까? 과거 1, 2, 3, 4, 0 어디가 있을까? 4, 5 어디가 있을까? 어디까지 확인을 해야 되냐? 1년부터 4년까지 어떻게 잘라놓은겨? 살펴보면 5년의 1, 2행 어디가 있을까? 요 정도까지 아이고야 36회가 지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과거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찹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현재 그리고 이 이후로 미래 이렇게 잘라 놓으시면 되겠네요. 네,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됐고 오른쪽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이미지에 대립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둠의 이미지 당연히 부정적이에요.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할 겁니다. 태양을 등진 곳 밤 일제강점기 헐어진 성터 우리의 조국 산천이 다 헐려있죠. 겨울밤 달이에요. 해방 직후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이렇게 두 개랑 얘는 따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왜? 어쨌든 일제강점기고 여기에는 광복 직후기는 하지만 혼란스러운 시절 이렇게 확인하면 될 테니까. 밑에 밝음의 이미지가 있어요. 태양, 밝지, 꽃, 봄, 밝은 거야. 꽃덤불 너무 좋죠. 태양, 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 봄, 진정한 광복, 꽃덤불, 화합하는 희망찬 미래. 독립을 해서 무조건 좋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너무 싸우고 있어서 별로다. 진짜 우리 민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화합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시작해보죠.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 뭐겠어요? 독립에 관한 이야기인 거겠지. 독립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했다.
암담한 현실, 독립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태양, 조국의 광복, 아까 밑에서 봤었던 밝음의 이미지, 항상 태양을 등진 곳, 어둠의 이미지, 거기에서 비롯되었다. 숨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암담한 현실, 독립운동에 대한 독립운동이 쉽지 않았어요. 독립운동이 힘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겠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던 밤에도 부정적인 시각, 어둠의 이미지, 우리는 헐어진 성터, 주권을 상실한 조국이라고 해도 되고 어떻게 폐허가 된 우리의 국토, 거기를 헤매면서도 방황하면서도 떠돌아다니면서도 땅을 빼앗기고 유랑하면서도 혹은 일제에 의해 도망다니면서도 우리는 참으로 언제 우리의 하늘에 오롯한 태양 독립을 모시겠냐고, 독립을 맞이할 수 있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었는가? 우리는 가슴을 쥐어뜯었었지. 서리법. 가슴을 쥐어뜯다. 이야기하다. 반복과 서리법을 통해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었죠. 하지만 가슴을 쥐어뜯었지.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었죠.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과거. 그러는 동안, 어떠한 동안 독립에 대해 이야기하고 독립운동하던 그러는 동안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죽었네. 그러는 동안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조국을 떠나 유랑하고 있었죠. 그러는 동안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나쁜 놈, 변절자죠. 그러는 동안 마음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친일파, 나쁜 놈들 이야기를 하죠. 일제강점기 동안 죽고 땅을 빼앗기고 떠돌아다니고 변절한 놈들도 있었다. 결국엔 다 묶어서 이야기하면 비극적 상황에 대해서. 세 번째랑 네 번째는 똑같은 거예요? 어디요? 그쵸. 따지면 다 변절자지 뭐. 이렇게. 독립하자마자 싹 쓸어버렸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게 수치스럽군요. 그러는 동안, 여기에서의 그러는 동안 어떤 거? 독립운동하고 또 어떤 동안? 일제강점기에 비극이 지속되는 동안 드디어 36해가 지나갔다. 다른 말로 인해서 광복했다. 독립했습니다. 좋은 세상이 와야지.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이 하늘 얘기 왜 나와? 아까 보면은 이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다라고 하면서 하늘을 쳐다본 적이 있었잖아요.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늘 아직도 여전히 차갑다. 부정적이죠. 왜 부정적이에요? 광복 직후의 혼란한 사회상. 왜 혼란해? 이념 차이로 인해서 민족 간의 대립과 갈등이 있던 시대였었으니까. 오는 봄엔 진짜 봄이야. 완전한 광복의 날. 진짜 봄. 그러면 완전한 광복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이념 대립이 없는 민족 공동체를 수립하는 그 봄이 오면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 시각적인지 뭐뭐처럼이라고 하면서 직유법 쓰고 있고 그 어느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뭐뭐하리라 의지적 태도. 꽃덤불은 진정한 독립이 오는 그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화합을 이룬 희망찬 미래, 화합, 희망이 넘치는 미래.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됐고, 아까처럼 역시 문제는 조금 있다가 풀 거고요. 내용 보고 난 다음에 풀면은 조금 괜찮겠지.
14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 작품은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밑줄 그어놓고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한 번만 더 씁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혹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할까요? 추보식 구성. 시험 범위 중에 추보식 구성 들어가는 거 있나? 웬만하면 추보식 구성이지 뭐. 태양을 등진 곳, 일제시대의 밤, 일제시대의 헐어진 성터, 일제에 의해 폐허가 된 우리 조국, 절망적이고 암담한 현실, 일제강점기.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든 독립을 했으나 여전히 혼란스럽고 암울한 상황. 이념 대립. 현재. 오는 봄, 봄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죠.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 꽃덤불,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지는 기쁨의 시간,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낸 시어들이 있습니다. 밑에 2번 보러 갈게요. 다음에 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파악해 봅시다. 제2연.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는가?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어디예요? 언제.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반복 있죠. 그 다음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쥐어뜯고 요거를 뭐 연쇄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도록 할게요. 연쇄에 의한 반복. 쥐어뜯지 않았느냐. 의문 형식. 하지만 우린 또 밑에다 하나 더 써줄 수 있겠죠? 서리법이었었지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그만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하는 게 힘들었어요 라는 걸 강조해 준다.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한 벗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잃어버렸어요. 죽었죠. 떠나버렸습니다. 유랑하고요. 몸 팔아버리고 마음 팔아버리고 변절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통사구조의 반복. 말이 어렵네. 대꾸법. 대상의 열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밑에 효과.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을까요? 연쇄와 반복,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의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강조합니다.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는 대상들을 열거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죽고 떠나가고 변절한 놈들도 왜 그랬을까? 안타깝긴 안타깝겠지. 이러한 것들.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요. 신석정은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하자 41년부터 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는 45년 꿈에도 그리던 광복의 날이 오자 45년에 쓰여진 시였었구나. 꽃덤불이라는 시로 노래했습니다. 좌우익의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더불어 좋아지겠지? 미래에 대한 염원을 표현했습니다. 옆에다가 보리라 라고 했으니까 의지도 들어가 있다. 광복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축시로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서 시대적 배경 위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광복 직후. 광복 직후인 것을 알려주는 36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1910년 경술국치부터 45년 8월 15일 독립할 때까지 이야기. 이 작품에 나타난 일제강점기의 다양한 인물궁상, 뭐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별거 없지. 죽거나 유랑하거나 변절하거나 전향해간 마음 팔아버린 놈들. 똑같은 거지 이렇게. 다음 밑에 3번 보러 갈게요. 당시의 시대상과 관련하여 태양과 꽃덤불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요 태양은 미래의 태양이죠.
조국 현실이 당면한 문제, 이념 갈등이 해결이 되고 진정한 의미의 해방, 민족 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을 염원하는 화자의 마음. 꽃덤불에 안겨볼 거예요. 꽃밭에 안길 겁니다. 이러한 상황, 진정한 의미와 해방을 상징. 좌우익의 갈등이 해소되고 민족이 화합하는 희망찬 미래 세계. 이렇게. 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세상이 오면. 통일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통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이렇게. 쉽지 않다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좀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 사실 지금 제 멘트는 반헌법적인 멘트였었죠. 헌법에 쓰여져 있어요. 통일해야 한다고. 이렇게. 중국의 두보가 씌운 한시입니다. 이 작품을 꽃덤불과 감상해보고 써볼게요. 밑에 나와 있는 거 뭐 정리되어 있는 거 있을까? 오케이. 추야히우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여기 잠깐만 볼게요. 하나 더. 이 부분 있죠. 두보가 두보 초당에 머물며 지은 작품으로 봄비가 내리는 밤의 정경을 생동하는 시어에 담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봄비가 내리는 밤을 표현했구나. 이 시에서의 봄은 희망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봄에 내리는 비는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힘을 지닌 겁니다. 어머! 여기에 나오는 비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힘. 아, 우리 아까 봤었던 풀에서 210페이지 세 번째 단락. 그거하고 연결 지으라고. 그러면 생각난 김에 씁시다. 페이지 210페이지 세 번째 단락. 210페이지 맞았었나? 맞는 것 같은데. 자신이 없지 내가. 이게 맞아요. 210페이지 세 번째 단락. 이 작품은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시대 상황을 드러내고 부정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감각적으로 드러냅니다. 시성이래. 시를 쓰는 성인이래. 시로만 보면 공자맹자급이래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연하겠지. 이 나라 사람들 말을 모르니까. 이렇게. 누구지? 단테가 쓴 신곡 있죠? 그게 서사시거든. 그거를 이태리어로 읽으면은 빠질 수밖에 없대. 해석만 보면은 내가 알 수가 있나. 옛날 얘기 뭐 말도 안 되는 거. 지옥, 천국, 연옥, 여기 뭐 여행기인데. 근데 그게 원어로 보면은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시작해 봅시다. 좋은 비는 내릴 때를 알고 있으니 비,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힘, 희망의 이미지. 봄이 오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네. 봄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력을 지닌 것이고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죠. 비는 바람을 따라 밤에 몰래 들어와 소리 없이 만물을 촉촉히 적시네. 왜? 모든 존재들에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생명을 부여해 줍니다. 들길엔 비구름이 드리워 다 어두운데 비구름 어두워 부정적 현실. 하지만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하지만 강에서 고기 잡는 배의 불빛은 밝다. 현실은 어둡지만 저기 어딘가에 불빛이 켜져 있지. 세상 어딘가엔 희망이 있어. 요렇게 둘이 대조. 새벽에 붉게 젖은 꽃을 본다라고 하면 새벽은 밝죠. 어둠이 가시는 희망의 시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둘이 대조됩니다. 라고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새벽에 붉게 젖은 곳을 보았다면 붉게 젖은 곳 어디예요? 금관성에 꽃들이 활짝 피어서 그런 것이다. 꽃이 핀다. 새벽엔 희망이 보일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밑에 봅시다. 추야히우의 시상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나타냅시다. 비와 꽃의 의미를 확인해 볼게요. 밤에 비가 내리죠. 만물을 소생하게 합니다. 이 비를 맞고서 꽃이 핀 거죠. 밝은 미래가 옵니다. 비로 인해서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추야히우에 나타나 있는 꽃이 환기하는 정서를 꽃덤불과 생각해 봅시다. 어디가 있을까? 비 이렇게 확인. 즉 추야히우에서는
생명, 소생, 희망, 밝은 미래 세계. 꽃덤불은 화합과 희망의 정석. 그러니까 둘 다 긍정적이에요. 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는요. 넘어갈까 했는데 중요한 딱 하나의 단어 때문에 보고 가셔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냐? 꽃덤불은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보여줍니다.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보여줍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크게 이해하거나 공감이 확 오지 않아.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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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꽃덤불은 여기 밑줄 그시면 돼요. 우리 민족의 독특한 경험을 다루었고 한국인만의 사고와 정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이렇게 특수성,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해해야 되는 건데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별로네요? 아니지. 너무 보편적이기만 한 것보다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상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일단 정치 시작해 볼게요. 문제 천천히 볼 거예요. 이미지의 대립이 나타나 있다. 아, 예.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어떤 이미지?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 반어적 표현은 안타깝게 없네요. 정답은 2번. 서리적 표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 찾아서 쓸까요? 어디?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귀찮아도 한번 씁시다.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대꾸법 써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빨간색으로 밑줄.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인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대꾸법 있어요? 찾으면 되지. 대꾸법 있나? 있지. 어디에 있는데? 그러는 동안에. 옆에다가 쓸까요? 그러는 동안에. 그거 잠깐만 써놓으면 되겠지. 그러는 동안에. 꼬불꼬불. 한둘 셋넷 곱하기 4번. 의지적인 어조 있어요. 맨 마지막에 뭐 안겨보리라. 의지적 어조라고 아까 써드렸었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 2번 답은 어렵지 않죠. 과거, 현재, 미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합니다. 3번 확인하러 가죠. 이 시를 감상해 봅시다. 1945년에 써서 46년에 발표했습니다. 광복을 맞이했지만 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로 대립되어 냉전체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연합국의 통치를 신탁통치받고 좌우익의 이념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1번, 과거의 고통을 덜어내자 그런 얘기는 아니지. 계속되는 갈등에 대한 한탄, 인간 무상 아니지. 일제강점기 벗들과 함께하던 아름다운 시절 그리움 아니야. 이거 완전 미래지향적 얘기야. 과거 얘기가 많지만 이 시의 화자는 민족의 화합을 바탕으로 완전한 광복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어. 정답. 5번. 광복을 넘어 전세계, 전세계까지는 안 가요. 이렇게 지금 당장 우리 뭐 내 코가 석자야. 옆에 박두진의 너는 어서 오너라도 역시 여기에 나와 있는 꽃덤불하고 비슷한 시기에 쓰여져 있어요. 시작해 봅시다. 복사꽃이 피었다고 일러라. 복사꽃. 좋은 이미지예요. 나에게 말을 해라. 명령형 어조를 쓰고 있고요. 저는 요 정도도 대화체 아닌가? 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아니라고 하세요. 복사꽃, 살구꽃이 피었다고 말을 해라. 두 개 묶어서 얘기할까요? 뭐라고 말을 해라. 봄이 왔다고. 봄이 왔다고 나에게 말을 해라. 너희 오래 정들이고 살던 집 함부로 짓밟힌 울터리에 앵두꽃, 오약꽃 피었다고 일러라. 일단 여기까지 일러라. 고자질해라 아니죠. 말을 해줘라 이거죠.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써놓고 복사꽃, 살구꽃, 앵두꽃, 오약꽃. 아, 꽃을 열거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또 확인하면 되겠죠. 너 오래 시적 허용. 정들이고 살다가 간지. 지금은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집 버리고 떠나갔었다는 이야기인 거지. 뭐 때문에 그랬을까? cause.
외놈들 때문에, 일제 때문에 그랬었던 거겠지. 함부로 함부로 짓밟힌 울타리, 함부로 함부로 짓밟힌 우리의 국토, 혹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낮이면 벌떼와 나비가 날고 밤이면 소쩍새가 와서 울더라고 일러라. 아,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제는 봄이 되었다고. 이제는 독립이 되었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라. 고향 떠나가서 저기 진짜 숨어서 죽은 듯이 지내는 사람들은 독립이 됐는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라. 눈물과 피와 푸른빛 깃발을 날리면서 오너라. 그냥 오라는 거죠. 나에게 와라. 독립이 되었으니까 어서 우리의 조국으로 돌아오라. 회귀하라. 비둘기 꽃다발 푸른빛 깃발을 날리며 너는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령형 어조를 쓰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의 너는 시적인 청자. 그러면 누굴까? 유랑 갔던, 떠난 갔었던, 우리의 국토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유랑민들, 떠돌이 민족들. 복사꽃 피고 살구꽃 피는 곳 좋지. 너와 나와 뛰어놀며 자라난 푸른 보리밭. 생명력이 이제 넘칠 거예요. 남풍은 불고 봄바람이죠. 좋은 거야. 젖빛 구름, 뽀얀 구름 속에 종달새는 운다. 얼마나 평화로운지. 기름진 냉이꽃 향기, 풍요로움을 나타내고요. 냉이꽃 향기라는 어머 후각적 심상. 꽃은 시각적이고 여기 위에 소쩍새 울더라. 청각적이고 벌써 시각, 청각, 후각, 감각 세 개나 쓰고 있죠. 그럼 옆에다가 또 써야 되겠네. 뭐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수능 대비하면서 얘기했죠. 감각 두 가지 종류가 한 번씩만 나와도 다양한 감각이라고 한다고. 끄덕끄덕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기 푸른 잔디밭에 누워서 철이야. 너는 닐리리 가락에 맞춰 풀필이나 불고 닐리리 음성상징어. 풀필이를 불고 나는 반복. 두둥실 두둥실. 오, 얘도 음성상징어. 얘는 풀어서 쓸까? 의태어. 그럼 닐리리 옆에다가 의성어라고 다시 씁시다. 춤을 추면서 막새와 도리와 복수리와 함께. 아, 이거네. 철이, 너, 나, 막새, 돌새, 복수리 전부 다 누구예요? 우리 민족이지. 우리 옛날을 뒹굴어 보자. 청유형 문장. 청유형 문장, 명령형 문장 뭐라 그랬어요? 이거 전부 다 의지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꽃덤불 A와 너는 어서 너는 오너라. B의 화자가 대화를 할 겁니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꽃덤불. 지난 세월 일제는 우리 민족을 함부로 짓밟으며 가혹하게 탄압했죠. 네. 너무나 참혹한 고통에서 광복이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체념했어요. 여기 위에 나 일제시대 때 사실 좀 포기하면서 살았었어. 체념의 이미지 있나? 없어. 그러니까 일단 틀린 거는 2번. 그런 세월이 지나고 광복이 된 우리나라 복사꽃 무릉도원 같습니다. 이상형. B 이야기를 하죠. 그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직 완전한 진정한 독립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포가 많아요. 옛날에 함께 공동체의 삶을 회복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나쁘지 않지. 틀린 건 2번. 밑으로 내려올게요. 광복 직후 엄청 혼란했죠. 혼란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디 찾으면 된다? 밑에서 어디가 있냐? 한, 둘, 셋. 여러분 14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광복을 했지만 아직 추워. 겨울밤 다리. 아직도 차건.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죠.
6번. 기억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기억 어디 있을까? 꽃덤불. 꽃덤불은 어떤 거예요? 뭐가 사라지고? 좌우이의 이념의 대립이 사라지고 싸우고 있었던 우리 민족이 화합하는 과거, 현재, 미래, 미래, 희망찬 미래를 상징합니다. 이 정도로 해놓으면 되겠고 외워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우리 한 5분만 또 쉬었다가 할게요.